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분의 성질에 대해서 몇 개 알아볼 건데요. 성질이라기보다는 약간 공식과 같은 것이죠. 그 전에 첫 번째로 역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의 도함수. 자, fx가 일단 잘 정의가 돼야 되겠죠. 쌍사함수고, 쌍사함수 기억하시겠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이어야 되고 전사함수이어야 된다. 그리고 1대1이 함수고 전사함수가 만족하면 그걸 쌍사함수라 한다. 그래야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를 이렇게 정의됐을 때 역함수의 도함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건 식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역함수의 정의, x가 fx로 갔다가 뭔가 다시 g라는 함수에 의해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함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식은 합성함수의 식을 쓰면 g의 fx, 이게 x란 얘기죠. 이걸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면 합성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얘를 미분하게 되면 함수를 미분하고 안에 있는 함수를 미분해서 곱해주게 되겠죠. 그런데 오른쪽은 x니까 x 미분하면 1이 되겠죠. 그럼 이 식을 전개를 해보면 g 미분함수 fx는 fx 미분함 것분의 1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 fx가 사실은 y죠. y. x가 fx로 간다. 이거는 우리는 y는 fx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보면 얘는 결과물은 g의 y가 f'x분의 1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얘는 변수가 y로 들어가고 얘는 독립변수가 x로 들어가 있는 함수라는 거, 얘는 y 함수고 얘는 x의 함수라는 거. 그래서 값을 계산할 때는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제에서는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역함수를 미분하라고 했는데 그냥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역함수를 여러분이 구해보시고 나중에 확인해 보셔도 값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의 역함수를 g라고 하고 fx, 전 항상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이 x와 y가 헷갈릴까봐 이렇게 쓰는 게 습관이 돼 있는 거죠. 얘는 역함수를 했으니까 x가 될 거고 g'의 fx는 1이 될 겁니다. 아, 여기에 그리고 앞에 이걸 곱해줘야겠죠. 곱하기 f의 미분값.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f의 미분은 2이기 때문에 여기서 g 미분 fx 2분의 1이 되겠죠. 상수함수가 나왔네요. 그렇죠? 역함수를 미분하면 이렇게 상수함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다음에 전개를 해야 될 건 그러므로 g의 y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함수의 일반화 우리는 뭐 x로 쓰는 게 편하니까 이거 다 끝나고 나서 x로 이 y와 상관이 없다면 다른 x로 표현을 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뭐 g의 t는 2분의 1이라고 쓰셔도 되겠죠. 그다음 함수. 근데 원래 본체에 있던 이 x와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된다는 거. 실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한 문제에 여러 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역함수가 존재함을 먼저 보이고, 존재해야 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존재함을 보이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를 구하여라. 이게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첫 번째, f를 미분해보죠. 미분을 하면 3x제곱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 항상 0보다 큰 값이에요. 뭘 제곱하면 항상 얘가 0보다 크게 나오고 크거나 같고 여기다 1을 더해줬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큽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미분값이 모든 정의역에서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가 변할 때 y가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변화율이 계속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1대1 함수가 되고 모든 실수형에서 잘 정의가 되기 때문에 전사함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역함수가 존재한다. 됐죠?
자,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는 걸 넘어서 역함수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구해보시죠. 일단 역함수 공식을 그냥 쓰셔도 되는데 익숙하지 않다고 한다면 계속 이렇게 쓰는 거죠. 합성함수의 꼴로. 공식을 굳이 전 외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쓴 다음에 합성함수의 미분만 하면 되니까. 그럼 G 프라임 합성함수의 미분에 의해서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X는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G 프라임 fx는 F 프라임 X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이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인가요?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2의 2입니다. 그쵸? fx가 2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x 3승 플러스 x가 2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x를 찾아야겠죠. x가 보면 눈으로 봤을 때 그냥 1이겠네요. 이거 원래 뭐 인수분해하고 뭐 3차 방정식의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지만 전사함수고 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x는 1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하면 얘는 f 프라임 1분의 1이 되는 거죠. 여기 보셔야 될 거는 그렇다면 답은 f 프라임 1은 여기다 1을 대입하면 4죠. 그럼 4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조심하라고 했던 이유는 이렇게 구했으니까 여기에다가 2를 구하라는 거군. 그러면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해서 f 프라임 2를 계산해 가지고 뭐 13 그러므로 13분의 1이다. 얘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 숫자 2값은 fx가 2일 때 그리고 얘는 x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x가 2일 때 x값을 구해가지고 이 값으로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렇게 쓰면 잘 도망갈 일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x가 아니고 fx가 2네. 그러면 그에 대한 x를 찾아서 이 값을 구해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로 이런 순간의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제 다항함수 같은 거 쉬운 심플한 함수는 끝났고 이제 로그 함수와 그 지수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로그 함수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됩니다. 약간 상상하지 못하는 모양이죠. 그리고 증명 과정을 살펴보면 또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나옵니다. 이거 도함수의 정의도 한번 쓰고 여기서 일로 가는 거는 로그의 성질이죠. 로그 A 플러스 B는 로그 A 플러스 로그 AB는 로그 A 플러스 로그 B처럼 나누기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잠깐 식을 dx분의 1 로그의 1 플러스 x분의 dx로 쓰겠습니다. 그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얘가 여기로 끌어올라가죠. 그렇다고 하면 로그의 1 플러스 x분의 dx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dx분의 1이 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승수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x를 곱해주고 x분의 1로 나눠주게 되면 그럼 가만히 보세요. 그 다음에 얘를 이 식이 나왔는데 dx를 0으로 가게 되면 이 부분이 옛날에 배웠던 자연상수의 정의입니다. 자연상수 2로 보내버리게 되면 이 식이 로그 2의 x분의 1승이 되고 이거는 또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성질 그래서 x분의 1의 결과가 나오죠. 생각지도 못했던 미분 형태가 되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외우지 않을 거면 이걸 항상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까지 뽑아내야 되는데 그냥 외우는 게 이건 좀 편해요. 그럼 이게 뭐 법전처럼 외우는 것이냐? 그렇기보다는 수학은 언제나 그렇듯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되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합성함수의 미분이기 때문에 얘를 u라고 놓는다면 로그 u의 미분을 하는 거죠. 얘는 이제 로그 함수 배웠으니까 u분의 1 그리고 u 프라임을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합성함수의 모양일 때도 로그함수의 미분은 잘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u라고 한다면, 그렇죠? 로그 u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일단 u분의 1, 로그함수 미분법 바로 앞에 배웠죠. 그 다음에 u는 사실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dx분의 du, 그렇죠? u를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서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u분의 1에 여기서 u'은 2x 플러스 4x 3승이 되겠죠. 그럼 이 식은 잘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x의 제곱 플러스 x의 4승 분의 2x 플러스 4x 3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문제를 한두 개 정도 풀어보면 하면서 쉽게 적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수함수의 미분입니다. 굉장히 파워풀하죠. 어떤 함수를 미분했는데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자연 지수함수가 굉장히 파워풀한 영역을 합니다. 나중에 적분을 배우시겠는데 미분의 거꾸로죠. 뭘 미분했는데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걸 찾으시고 그러면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역함수의 성질에서 로그 함수와 지수함수가 역함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똑같죠. g의 fx를 미분하면 이거는 역함수 관계에서 이거 또 그러면 g 프라임 fx를 미분하면 곱하기 f 프라임 x 얘는 1 똑같습니다. g 프라임 fx는 f 프라임 x분의 1 이거를 가지고 이 증명 과정을 살펴보면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x란 거는 쉽게 보실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증명 과정보다는 지수함수는 미분하면 다시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 굉장히 파워풀한 성질입니다. 실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에서부터 이제 곱셈에 대한 거 그리고 지수함수에 대한 거에 도함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한 방에 해결이 되겠죠. 일단 식을 써볼게요. f 곱하기 g 얘를 f라고 놓고 얘를 g라고 놓겠습니다. 이걸 미분을 하게 되면 앞에 거 미분 더하기 뒤에 거 미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왕이면 이렇게 해놓는 게 좋겠죠. f'은 1 그리고 g'은 2의 x승 자기 자신 그대로 그 다음에 이 식을 그대로 때려 넣게 되는 거죠. 1 곱하기 2의 x 더하기 f를 그대로 두고 x의 2x 이거는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2x승 플러스 x의 2x승이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간단한 함수였는데 미분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곱에 대한 미분을 하게 되면 함수가 약간 조금 늘어지게 돼요. 왜냐면 중간에 더하고 하나씩 미분을 하면서 뒤에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하기는 좀 이상한 함수가 나오더라도 본인을 믿고 차근차근히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 중에 이제 미분은 어느 정도 됐고 로피탈의 정리, 약간 특이한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보시면 함수값이 A로 가면 분모 분자가 0이에요. 그런데 각 함수는 미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분수의 형태로 나타나서 제가 극한값으로 갈 때 불편하죠.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1로 가는 건가? 아니면 뭐 무한대로 가는 건가? 0으로 가는 건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로피탈의 정리는 그거에 대해서 분자 분모를 미분을 해도 같은 값으로 간다는 걸 보여주는 정리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예시를 통해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시면 x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갑니다. 그리고 분자도 0으로 가네. 그럼 어디로 가는 걸까? 찾기가 힘들죠. 근데 로피탈 정리에 의하면 얘도 분모함수도 일단 미분 가능하고 분자함수도 미분이 가능하죠.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를
분자 분모를 그냥 미분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값은 그러면 분모를 먼저 미분을 해볼게요. 분모는 간단하니까. x 미분하면 그냥 1이죠. 그리고 분자를 미분하는데 루트 x를 미분하면 2루트 x분의 1이 나옵니다. 이것도 그 당함수 미분할 때 그 성질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분자를 미분하게 되면 이런 값이 나오고, 그럼 이제 0으로 보낼 수가 있죠. 0으로 보내면 분모는 1이 나오고 분자 부분은 얘가 0으로 가게 되면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답은 2분의 1로 간다는 거. 생각지 못한 걸 상상하기 힘들었던, 뭐 상상하셨던 분도 있으시겠지만, 일단 분자와 분모가 0으로 가면 이게 차라리 분모가 아니고 분자만 0으로 가면 극한값이 0으로 간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뭐 분모값이 무한대로 간다고 하면 또 얘가 0으로 간다고 할 수 있고, 근데 동시에 0으로 가게 되면 얘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0으로 가는 거지, 분자가 빨리 가는 거야, 분모가 빨리 가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을 하면서 약간 난관에 봉착할 수가 있는데, 이때 로피탈의 정리를 사용을 하시면 극한값도 한번 미분을 해보면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자, 지금까지 미분을 배웠고 이제 함수 배우고 미분을 배웠죠. 그럼 대체 어디다 쓸 건데? 경제학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죠. 수요함수가 가격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P가 2일 때, 가격이 2일 때 가격 탄력성을 구해라. 근데 여러분,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거는 저거잖아요. 가격이 조금 변할 때, 일정 단위 변했을 때 수요가 얼마나 바뀌느냐, 그 변화율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가격이란 것은 100원짜리가 있고 뭐 100만원짜리가 있겠죠. 이거에 가격이 한 단위 변할 때, 100원짜리가 1만큼 변할 때랑 100만원짜리가 1만큼 변할 때랑은 갭 차이가 좀 큽니다. 100원에서 1단위 바뀌는 건 조금 크게 바뀐 거. 근데 100만원짜리가 101만원에 있다고 하면 약간 조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탄력성은 보통 가격의 변동분, 원래 가격의 변동분, 퍼센테이지 변동분이죠. 그 다음에 수량의 변동분, 이렇게 하고 앞에 일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서 이 값을 구하는 거겠죠. 이걸 수식을 정리를 해보면 Q분의 P 마이너스 dP분의 dQ가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미분 함수를 구하는 거겠죠. 이건 이제 값을 구했으니까 숫자를 하나씩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계산을 해보면 P는 주어졌죠. 2. 그 다음에 Q는 2를 집어넣으면 16. 그 다음에 저 함수에서 dP분의 dQ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식에서 이제 이 식에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16분의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러면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미분을 이용해서 실제 경제학 부분에서 문제가 어떻게 주어졌을 때 이 수식, 제가 미분을 이거 자꾸 경제 수학을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갑자기 이런 수식이 나왔을 때 또는 이런 게 나왔을 때 Q분의 P는 알겠는데 dP분의 dQ는 또 뭐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딱 봤을 때 거부감이나 어려움을 느끼시기보다는 별것도 아니네, 그냥 미분값을 계산해서 구하라는 얘기구나, 미분값밖에 안 되네, 약간 이렇게 하고 쉽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실생활에서 수학이 쓸모가 있다는 거에 대한 예제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